걱정의 철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는 법. 제1부 걱정의 본질 상상의 불행에 무너지는 인간. 서두. 밤이 깊어가고 방 안은 고요한데 머릿속은 점점 시끄러워진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 결정이 나를 망치면 어떡하지? 몸은 휴식을 청하지만 생각은 계속 미래를 달린다. 우리는 자주 아직 오지 않은 불행에 미리 무너진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현실보다 상상 속의 고통에 더 시달린다. 이 문장은 2000년 전에도 오늘에도 진실이다. 걱정이란 상상의 불행이며 그 상상이 현실을 침식시킨다. 1점. 걱정은 미래를 미리 겪는 습관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대의 생각이다. 걱정은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건 생각이 만든 가능성의 시뮬레이션이다. 하지만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걱정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위협을 겪는 경험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늘 피로와 소진을 느낀다. 걱정은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는 습관이다. 그리고 그 미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점. 걱정의 구조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 욕구. 걱정의 뿌리는 불확실성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고, 대비하고, 상상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 안심하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상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키운다. 세네카는 말했다. 걱정은 다가올 일을 막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평화를 앗아간다. 즉, 걱정은 현재의 삶을 파괴하는 미래 환상이다. 걱정을 통해 미래를 지키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정신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3점. 걱정의 또 다른 이름. 예상 중독. 현대인은 예상에 중독돼 있다. 주가 예측, 관계의 불안, 타인의 반응, 내일의 성과.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예측은 불안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을 낳는다. 정보가 늘수록 가능한 불행의 시나리오도 늘어난다. 그래서 지식이 불안을 완화하기보다 증폭시킨다. 스토아 철학의 태도는 정반대다. 모르는 용기를 가져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걱정의 흐름은 멈춘다. 4점. 걱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스토아 철학자는 걱정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걱정은 경고등과 같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받고 있다는 마음의 신호다. 즉, 걱정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나의 가치와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다. 다만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 신호에 휘둘릴 때 생긴다. 걱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신호를 읽되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5점. 걱정이 커지는 이유. 내면의 과장 렌즈. 걱정은 현실의 크기보다 크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가능성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건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사건에 덧붙인 생각이 그대를 괴롭힌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왜곡 cognitive distortion이라 부른다. 즉, 확대경 사고 위험을 부풀리고 예단적 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확신하며 전면화 사고 한 사건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이런 패턴이 쌓이면 현실보다 생각이 더 무섭다.
6점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처방 분리하기. 걱정을 멈추는 첫 단계는 사건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인상을 썼다. 사건. 그는 나를 싫어한다. 판단. 사건은 중립적이다. 불행을 만드는 건 판단이다. 스토아 철학의 기본 훈련은 항상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 한 문장이 걱정을 반으로 줄인다. 7점. 걱정의 역설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고 믿는 착각.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은밀히 이렇게 믿기 때문이다. 걱정하면 대비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면 덜 다칠 거야. 즉, 걱정을 일종의 통제 장치로 착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걱정은 아무것도 예방하지 못한다. 다만 행동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다. 걱정은 계획이 아니라 정신적 소모다. 생각은 많지만 움직임은 없다.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삶이 정지된다. 8점.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 훈련, 현실로 복귀하기. 세네카는 이렇게 썼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에서 자란다. 따라서 걱정의 해독제는 현재다. 호흡 하나, 걸음 하나.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이 바로 현실이다. 현실로 돌아오면 상상의 불행은 사라진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하라.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상상인가? 이 질문은 생각의 브레이크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절반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무너지지 말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건 세상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연습으로 가능하다. 걱정은 상상의 불행이지만 철학은 그 상상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이다. 제2부 두려움의 구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본능. 서두.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 착각한다. 무서운 일을 만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 타인의 마음, 내일의 일기예보, 세상의 흐름. 심지어 내 건강조차 완벽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통제하려 한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불안해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의 불행은 언제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1점. 두려움의 근원은 무력감이다. 두려움의 핵심은 단 하나다. 내가 이걸 어쩌지 못한다는 감각. 그 순간 인간의 뇌는 위험을 감지한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심장은 빨라지고 생각은 조급해진다. 이건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본능이 현실의 위험뿐 아니라 가능한 위험에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실패, 아직 닥치지 않은 병,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의 말에 벌써 반응한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상상된 무력감이다. 2점.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인간은 불행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불행은 적어도 확실하다. 이미 일어난 일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경체가 없기에 상상 속에서 커진다.
이때 인간의 마음은 통제를 통해 확실성을 얻으려 한다. 즉, 걱정과 계획, 예측과 대비를 통해 미래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 기대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실패했을 때의 불안은 더 깊어진다. 3점 통제의 착각. 이건 내 힘으로 될 거야. 인간은 우연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연을 의지로 바꾸려 한다. 시험, 관계, 건강, 재산, 운명. 이 모든 걸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세네카는 경고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지배당한다. 통제의 착각은 처음엔 안정을 주지만 결국 불안을 만든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탓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건 이성적 반성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한 자기 비난이다. 4점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 통제의 이분법.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만 있다.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다른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말한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생각, 판단, 태도, 선택,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의 통제 밖이다. 이 단순한 구분이 두려움을 해체한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걱정의 절반은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던 것이다. 5점 두려움은 주권을 잃은 상태. 두려움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주도권의 상실이다. 세상이 나를 흔든다는 감각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깊어진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세상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세상은 그대의 의지와 무관하게 흐른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것이다. 그는 세상을 통제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의 질서를 세웠다. 그게 바로 자유다. 6점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세네카는 말했다. 운명은 순순히 따르는 자를 인도하고 저항하는 자를 끌고 간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다. 그건 이성적 수용이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 그는 덧붙였다. 운명에 동의하라. 그러면 운명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동의 컨센. 이 단어가 바로 스토아 철학의 자유의 문이다. 7점 통제의 경계를 정하는 연습.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써보라. 질문 예시 답변. 1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내일 발표에서 실수할까봐. 2점 이건 내 통제 안의 일인가? 말할 내용을 연습하는 건 가능. 반응은 통제 불가. 3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은 연습, 호흡, 준비. 그 외엔 내려놓기. 이 단순한 구분이 두려움의 70%를 해소한다. 8점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질문.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물었다. 이건 내 몫인가? 세상의 몫인가? 이 질문은 두려움을 구체적인 판단으로 전환시킨다. 감정은 모호하지만 판단은 명확하다. 감정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을 생각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속삭여라. 이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면 나는 이 순간을 받아들이겠다. 그 말은 패배가 아니라
평정의 선언이다. 집점, 마무리의 성찰.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어둠 속의 괴물과 같다. 불을 켜면 사라진다. 그 불은 이성이다. 이성을 켜면 두려움은 실체를 잃는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세상에 묶인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